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김해시 허성군 시장은 작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해시 새로운 미래 100년 준비의 조건으로 동남권 의생명, 의료기기 R&D 허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와 제조업의 기반을 김해에 다져 점차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때문인지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에서 연일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분석해보죠. 오늘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 김해의생명센터 차병열 센터장, 경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통난이 늘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만은 아닌가 봅니다. 대략 2년 전부터 김해의생명센터 건물 도로 주변으로 출퇴근 시간 심각한 교통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행복한 비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뭐 김해시를 놓고 보면 행복한 비명이겠지만요.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죠. 네. 이렇게 저희 김해의생명센터가 있는 위치한 곳이 주촌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행정 단위는 면인데 사실상 면 수준이 아닌 최근에 들어서 신도시로 거의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해시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골든루트 산업단지가 개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의생명센터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공동주거단지라고 하죠. 아파트 또 이제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상업, 주거, 뭐 이런 공장단지까지 하면서 주촌면이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여기 의생명센터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부산, 양산, 뭐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김해시의 뭐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김해시는 제조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참 강했는데 요즘엔 의료산업 기지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김해시를 부를 때 붙는 수식어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의료 분야 연구 또 제조업 도시 두 분야 모두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조업은 저희 김해뿐만이 아니라 저희 뭐 부산, 울산, 창원을 비롯한 동남권의 중심 산업이 제조업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제조업이 장기 침체를 겪고 있으면서 경남의 경제가 좀 어려워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물론 지역 정부 그리고 정치권까지 다 발벗고 나서서 체질 개선에 이제 나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스마트 산단을 유치한다든지 오늘 저희의 주제가 되는 의생명과 같은 특화 분야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경남의 먹거리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김해시가 의생명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예요. 뭐 대구나 충북 오송이나 뭐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80여 개의 기관, 업체를 유치했고 종사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네. 김해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20개에 이르는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김해시의 구상대로만 만들어진다면 네. 김해가 제조업의 침체를 넘어서서 이제 의생명의 아주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센터장님, 교통난이 행복한 비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의생명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김해시나 경남도 각계각층에서 응원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의생명 산업 안에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조금 더 잘해라, 그리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기대를 건다 라는 부분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부터 먼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해 의생명 산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10년 전만 보더라도 의생명 산업은 관심 밖이었던, 산업적으로도 좀 미미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미래를 보고 지원해가지고는 현재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가장 큰 이제 의생명 클러스터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004년도부터 인제대학교 교수님들, 김해시 미래산업을 담당하신 분, 경남도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체를 빼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체와 함께 다 의생명 산업을 잘 만들어 오신 분들에게
들이 이제 그 숨은 공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관련 업계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기업 유치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업이 이전이 되지 않도록 네. 또 잡아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데려오려고 하는 이 힘의 팽팽한 부분이 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데려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셉을 기업적인 입장으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 가면은 성공할 수 있고, 네. 김해 가면은 좋은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약 13개 정도 기업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 현재 숫자가 177개 기업체들을 창업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중에서 66개 기업체들이 의생명 분야로 이제 집적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생명산업진흥원은 이제 김해가 스스로 기업에서 스스로 김해로 올 수 있도록 커다란 생태계 숲을 조성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숲에 들어오면, 그 생태계에 들어오면은 자양분이 있고 다양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업체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쪽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이런 볼펜부터 아니면은 작은 주사바늘 하나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네. 처음에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작품, 시제품, GMP 생산, 그리고 임상 허가용 자료 준비라든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양산해서 이제 병원에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네.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마다 중소기업이든 창업기업이든 그리고 중견기업이든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해가 이런 어떤 생태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다양한 기업체들마다의 니즈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네. 기업체들이 찾아서 김해로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업체 유치는 사실 많은 의미에서 김해시 또 경남도와 맞물려 있는데, 특히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전문 인력을 온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뭐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전문 인력들은 아직까지 수도권에 중심적으로 있는 게 뭐 아직까지 뭐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인력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또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좋아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7,500개가 넘거든요. 이것도 8,000개 가까이 됐다가 최근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의생명 분야까지 접목이 된다면 이 제조업에 가지고 있는 이 기반이 의생명센터와 함께 묶어진다면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주변에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에 보면 네.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를 하는 분야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나아가서 김해가 50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경남에선 창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종합대학병원 하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물론 서부 경남과 비교해 보면 좀 낮긴 하지만 동부 경남만 놓고 보면 김해가 아이러니하게도 좀 의료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김해가 명실상부 의생명 주류 도시가 된다면 종합대학은 뭐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네. 김해시 나아가선 경남 전체의 발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을 하고 또 정착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의생명센터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혹시 방안들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각적인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제 기업 대표님들께 제가 물어보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려놓으면은 지역 인재들이 지원을 안 한다. 또 반대로 또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네. 학생들은 지역에 지원해 할 만한 이력서를 제출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미스매칭을 하고 있고, 이 미스매칭의 갭을 어떤 형태로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전략적인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다면은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체들이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사업화시켜서 병원에까지 판매가 될 수 있고 해외로까지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기업을 도출하면은 좋은 기업에 고용을 하는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전략은 스스로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의료산업의 트렌드도 달라져 가지고 당초에는 병원이 이제 진단이라든가 치료에 집중을 했다면은 네네. 이제는 트렌드가 달라져서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밀 의료 분야까지 접근이 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기반의 건강관리 시스템,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 유전체 기반의 어떤 건강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비대면 의료기기 산업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과 기능을 배우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의 성공 스토리를 김에서 잘 만들어낸다면은 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의생명센터에서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쟁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구도 있고 충북 오송도 있고 강원도 원주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경남이 더 우위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약점은 맞습니다. 충북이라든지 강원도, 또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KTX까지 나아지면서 수도권이랑 가깝잖아요. 네네. 전문 인력들이 아무래도 좀 가까운 데 가려고 하죠. 하지만 저희 김해,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분야로 강소특구로 지정이 2년 전에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 강소특구가 지정이 될 때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역할이 컸었는데요. 네. 우리 백병원을 중점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쪽에서 이제 맡게 된 게 주요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골든루트 산업단지라든지 뭐 서김해 산업단지, 그리고 인제대학교, 그리고 의생명센터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어디로 이주할까 기업들이 고민을 한다면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적인 이렇게 뭐랄까요, 방안이 있으니까 저희 김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구, 뭐 오성, 원주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뭐 밝은 미래를 좀 예측하게 하는 것은 2024년까지 의생명 클러스터 벨트 완공 계획이 있죠. 아무래도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노력해야 할 부분이 더 생길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쓸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클러스터 조성은 저희 김해라는 지역에 있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타 클러스터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김해에서는 어떤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가지면서 세계 1등 기업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할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김해시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의 있던 김해시를 먹여 살렸던 전통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기업체들의 어떤 전통 뿌리 산업, 그리고 기계 가공 정밀 산업들이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기업체들이 가치를 높이면서 의생명 클러스터가 외연히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의 현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좀 확정을 했을 때 좋을 거냐에 대한 네. 부분은 스왓 분석을 통해서 김해의 경쟁력은 더 강하게 하고 김해가 부족한 부분은 외연을 확대를 할 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 네. 인제대학교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의 좋은 인력들을 공급을 받고 있고 연구 기반을 기본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연이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의생명 클러스터에서 만실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김해시가 구축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함으로써 약 150여 개의 기업체가 김해에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입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의 클러스터는 보통 보면은 최종 사용자가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사용을 통해서 불편하고 부족한 아이디어들은 병원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기존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24년도가 되면은 가야 의료원이 천병상 대학병원급 규모로 김해 이지산업단지 내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역이 병원과 그리고 기업 집적화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존의 기술 사업화 그리고 좋은 인재의 배출이 연결이 되면은 산학 연관 병원이 모두 다 아우러지는 그런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주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의생명 산업진흥원은 여기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조율 기능을 잘 한다면은 의생명 클러스터를 만들 때 좋은 어떤 기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는 좀 많은 부분에서 나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역 의료 산업의 한계를 정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서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우리 의생명센터가 개소를 하고요. 강소특구가 지정되는 데는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은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김경수 도지사도 도지사 출마했을 때 공약사항이었고요. 김해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김해 국회의원 두 분과 김해 시장님도 다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김해시는 한 팀으로 움직여서 강소특구와 의생명센터를 유치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막판에 강소특구 지정이 있어서 김해가 약간 소외가 될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이때 김해에 있는 의원 8명이 단체로 항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강소특구를 지정을 받았던 그런 정치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의 역할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행정은 지금 김해시가 아까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문 인력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권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김해시에서 그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준비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또 다른 도시로 또 이주해요. 그래서 사후 관리까지 행정에서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행정은 역할을 빼놓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해 의생명 클러스터 추진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종합병원이 하루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희망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